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연구소 오대리입니다. 오늘 주제는 미중 무역전쟁 후에 원료의약품주에 주목을 하라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방송을 촬영할 건데요. 혹시 작년에 저희가 원래 배경영, 구 배경년이죠. 베트남 경제TV에서 제가 미중 무역전쟁 후에로 고환율주 후회를 보는 주식이죠. 본느를 제가 예측을 한 적이 있어요. 방송 잠깐 보실까요? 아니, 본느라는 회사는 중국이 아닌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달러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근데 미중 무역 전쟁이 가시화가 되고 속도를 내니까 이 회사 당연히 주목받을 우선 재료가 있고, 그 당시에도 이 회사의 기사가 한두 개씩 나왔던 게 이 대규모 수출을 하고 있었다고, 수출 계약을 맺고 있었다고. 그러면 이 실적이 반영이 되겠지. 지금도 주가 이렇게 안 좋은데 본느는 상황이 좋은 거 봐봐. 2분기 실적 발표될 때 됐잖아. 얘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천재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 회사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이후로 중국에서 나가는 화장품들도 안 나가니까 호재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이 회사는 공장이 없잖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가 또 좋겠어. 노조 이슈가 없다고. 그래,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다 포함을 하니까 이런 회사에 투자를 했었던 거고. 사실 본느는 잘 보셨나요? 본느는 저도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재미 봤죠. 네, 재미 봤고요. 우선은 갑자기 또 왜 미중 무역 전쟁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한 부분은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다루셔가지고 저는 투자적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저 역시도 이 포스트에 가장 이렇게 주목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미중 무역 전쟁에 주목을 해요.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미국과 중국, 한국, 이 사실 세계 패권에서 지금 가장 불쌍한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제가 보기엔 불쌍한 위치에 있어요. 그거 역시도 이제 다른 유튜브 방송들을 보시면은 더 자세히 알려주실 건데, 제가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결국은 패권을 뺏기지 않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게 가장 커요. 그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사상과 이념적인 부분도 있어요.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도 자유진영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유와 개인 권리를 더 중시하는 국가입니다. 그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실리를 추구를 하죠. 특히 일자리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걸 잘 들어보면 경제 성과가 어떻게 낮다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정치가적인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경영자 같은 마인드가 많죠. 왜냐면은 결국은 결과라는, 우리 이건 굳이 정치가 아니어도 성인사회에서 나 잘해, 나 똑똑해, 열심히 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나 칭찬했대, 누가 나 좋아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로. 이런 정치판이 아니더라도 회사 생활, 사회생활, 제가 보기엔 20살 넘은 성인들이면은 빨리 들어와야죠.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망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또 그렇고 지금 관점으로 봐도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이거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역시도 많은 유튜브에서 다뤘더라고요. 미국에 도전했던 독일, 일본, 소련 모두 다 이제. 그럼 왜 우리가 난처하냐? 난처한 이유가 첫 번째로 G7 회의에 우리를 초대를 해서 G11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사인데 이게 왜 난처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에서 또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1, 2등을 중국과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3등이 베트남이죠. 그러니까 교역 1등 중국, 2등 미국, 3등이 베트남입니다. 참고로. 이제 아무래도 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미국이 갑자기 G11에 초대를 하고자 하는 국가들 볼까요?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예요. 다 제가 보기엔 그냥 뭐 제 생각이지만 이 전략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호주는 중국과 교역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구조 개편을 하겠다라는 미국의 제가 보기에는 의도가 좀 깔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호주는 굉장히 강한 미국의 우방 국가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교역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중국이 간혹 가다가 호주를 이런 식으로 경제로 보복을 하거든요. 우리도 사드 보복 당하듯이 보복을 당했잖아요. 우리도 사드 보복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토가 가장 넓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저는 중국을 이제 둘러싸겠다라는 정책에서 러시아를 낀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는 미국의 최고 단점이 미중 무역 전쟁에 인구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반중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중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경제 협의를 맺으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인도가 끝까지 머뭇거렸던 이유는 그러면 중국에 대한 적자액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정책에서 재미를 본 국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운 자본이고 굉장히 대단한, 중국을 절대 만만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똑똑하고 무서운 나라입니다. 네, 무서울 정도로, 우리 뭐 다들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한테 미래는 없다고. 그건 역사가 다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동남아 경제가 베트남을 빼고 왜 화교 자본은 60%가 넘어갔는데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봐야지. 네, 그럼 왜 여기서 우리는 왜 꼈냐? 이건 순수 제 개인 의견인데, 과거와 다르게 미국이 우리를 좀 저는 체크를 해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난처하게 만든다라는 느낌을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말을 했지? 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솔직히 위에 계시는 분들만 알겠죠. 그걸 알면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청와대에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후해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후해주가 어떤 예전처럼 뭐 또 고환율주로 가야 되냐? 왜 뭐 이미 고환율인데, 고환율주는 끝났죠. 당연히 본능은 생각하면 안 되는 카드고,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은 이제 화웨이, 중국은 히토류를 꺼낼 건데, 히토류 카드가 사실 잘 먹혔어요. 중국이 꺼내는. 예전에 일본도 이걸로 일본을 이긴 적이 있어요. 참고로 일본은 세계경제 3위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사에 나오듯이 미중 전면적 채비, 화웨이, 히토류 인질되나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면은 미국 역시도 중국산 히토류에 대한 비중이 높거든요. 히토류에 대한 건 찾아보시면 쫙 나올 겁니다. 왜 중요한지. 참고로 베트남에도 굉장히 히토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속에 그럼 다른 주식들도 뭐 비전이 있을 수 있지 않냐, 뭐 삼성전자 좋지 않냐, 물론 좋고 비전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산업의 기둥 뭐죠?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근데 지금 미국도 자국 반도체, 중국은 이미 반도체 굵기 시작한 지 꽤 됐고요. 특히 중국에는 이 유일하게 삼성이 반도체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을 하고 있죠. 뭐 일부에서는 화웨이를 때리면은 뭐 반도체가 떨어지는 대신에 5G 장비 쪽, 뭐 물론 그것도 맞아요. 5G 장비 쪽 점유율을 많이 높이고 있죠. 근데 이거는 시장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 전체에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미중 무역 전쟁의 전망 역시도 저는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래서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미중 무역전쟁 후해주가 가장 안정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히토류도 고환율도 아닐 것 같아요. 코로나19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19라는 게 치료제가 결국 나와도 한 번에 딴 하고 끝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감염이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특히 원료의약품 쪽으로 엮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료의약품 역시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물스물 떡밥 기사들이 나와요. 저는 왜 이 시점에, 뭐 물론 제가 너무 과한 생각을 한 거일 수도 있는데, SK 미국의 코로나 의약품 원료 1조 원어치 공급,
저는 이걸 보고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좀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요즘 원료 의약품 관련된 주식들을 보면 또 거래량이 확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땐 이쪽에서 조금 관심을 두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원료 의약품이 아니다, 만약에 이 부분은 서로의 무기가 아니다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미중 무역 전쟁을 후해주를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